유산하러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에이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권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일을 하고 오신 거죠? 에너지가 남다르시네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유산의 삶을 공유하고자 하고요.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예요? 디자인 리얼 라이프.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필 사진이 많이 예쁘죠? 감사해요. 이제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보여주기 싫은 사진을 공유할게요. 자, 이게 비전이 된다면 자, 기꺼이. 아까 그 사진도 저고 무대 위에 저도 저고 얘도 저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삶 안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때때로는 너무 고단하다 힘들다 느끼실 때 많으시죠?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어진 삶은 많이 여유롭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너무 힘들게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 유년시절 안에서 제 삶의 어려움을 탓하고 비관하는 삶을 넘어서 성인이 되고 났더니 이제 내가 상황보다는 내 삶에 충실하게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먹고 살 걸 걱정해야 되는 환경 안에서 살았어요. 집이 없어서 집을 쫓아다니고 버려진 집을 구해 다니면서 비닐하우스 초가집은 물론이고 마을에 간 공동시설까지 살아야 됐던 게 제 삶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됐을 때 제가 제 삶 안에서 부모님의 모습들을 한번 리뷰해서 봤었어요. 어릴 때는 제 부모님의 삶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그냥 공장 가서 막일 해도 저렇게 살진 않을 텐데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의 삶 자체가 저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의 삶은 살고 싶지 않다. 또는 내가 평가받는 삶, 힘들고 고단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역할 안에서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누구나 역할 안에 존재하죠. 제가 어른이 되고 봤더니 저는 아이를 가져서 부모가 됐었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됐었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었고 또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잘 영위하고 싶은 하나의 존재로서의 역할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역할 안에서 사람답게 살고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성실한 애씀이라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제가 유산화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전직이 사무실 격리를 해요. 격리를 11년 했는데 제 하루 패턴 중에 어떤 애씀이 있었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사무실 격리를 합니다. 자, 격리 생활을 해서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삶을 바꾸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격리가 끝나고 나면 식당 알바를 6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해요. 자, 식당 알바 조금 더 한다고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삶을 바꾸고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업을 뛰어다가 새벽 3시까지 잠을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하루에 쓰리잡을 하면서. 내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내 스스로 깎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보내요. 특별하게 삶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어요. 우리 부모님의 삶도 돌아봤더니 열심히는 사셨는데 열심히 산 노력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잘 못 사는 것 자체가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저처럼 삶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과 걱정과 개선을 원할 텐데요. 저에게는 역할적인 거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의 삶을 봤을 때 부모님이 오래 나이가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능력 없는 삶이 본인의 삶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삶과도 연결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내지 못하셨던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자식인 저한테 의지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저는 와닿기 시작해요. 저 또한 내 자녀들한테 내 삶을 대물림하고 싶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민거리가 뭐가 있었냐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있었지만 제 삶을 온전히 잘 살다 가는 거, 자녀에게 짐지우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제 미션이기도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요, 너무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노후래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생계에 필요한 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 하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추고 가야 되는데 돈벌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살면 우리 100살, 본인 100살 사시면 앞으로 몇 년 더 사세요?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50년 동안 내가 수입 활동이 없으면 평균 200만 원만 계산을 해도 얼마에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저는 100살까지는 계산을 안 하고 35년, 제가 올해 나이가 44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까지는 그래도 살지 않겠나 싶어서 계산해 봤더니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8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내가 단순 생활하는 비용만 들 것 같지만 사실은 노후에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픈 거예요. 직업이 끊겨서 수입을 못 보는 것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내 노후를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빈곤 파산자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파산한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노인일까? 그 이유 자체가 아프면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도 부모 품 안에서 못 나가는 캥거루족들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30이 넘어서도 부모한테 용돈 타 쓰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부양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 부양도 하면서 내 질병 관리도 하면서 내 노후에 100살까지 사는 것들을 잘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입 활동을 대부분 하는데 제가 어떤 수입 활동을 했었냐면요, 직장 생활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나 월급쟁이 생활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직장인이다. 직장인이다. 자, 직장인의 삶이 좀 넉넉한가요? 직장인의 삶은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어요?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이 사회 경제 제도 안에서, 인력 시장 안에서 나라는 상품이 얼마만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내가 내놓으면 그 값어치를 그들이 매겨서 사가는 게 직장인의 월급인 거예요. 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의 내 가치는 누가 정해요? 사장님이. 그리고 그 직장조차도 나라는 사람의 값어치가 아직은 쓸만한데, 아직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써먹고 갖다 버린대요? 60까지면 괜찮게요? 평균 퇴직 연령이 언제예요? 49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언제까지죠? 100살 살 거니까. 자, 공무원 왜 좋아해요? 정년이 길어서. 돈만을 줘서 공무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년이 길어서 좋아하는. 자, 49이면 팔다리가 못 쓰나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그 가치를 단순한 나이로 매겨서 이제 의미 없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 삶이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아진 퇴직 연령에 대비했을 때 노후 준비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수명은 안타깝게도 계속 늘어나요. 요즘 아프면 죽어요, 안 죽어요? 병원에서 안 죽여요. 그러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들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애 주기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꽤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찍부터 벌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시간이 길었고요.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짧았기 때문에 쓰는 시간이 짧았어요. 근데 지금은 늦게 직장 생활 시작하고 군대 갔다 오고 자리 잡고 유학 갔다 오고 늦게 시작해서 퇴직 연령은 나라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평가해준 기간이 짧은 그 기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짧은 일하는 기간과 의도치 않게 생명줄이 길어. 그래서 오래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애 전반의 모든 기간 안에 봤을 때 적자 삶이 되는 거예요. 적자 삶.
이 적자를 누군가 메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메꿔가야 될지가 우리가 인생의 미션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적자 삶을 사는 게 싫어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3포, 4포, 6포 난리 났죠. 6포가 뭐예요? 6포. 6가지를 포기한대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거 뭐예요, 요즘에?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여러분들, 저는요, 노후 준비하고 있어요. 연금도 들고 있고요. 국민연금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개혁 나오면, 자, 지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아요? 60까지 내고 62부터 받는다고 하면 그걸 더 늘린대잖아요. 막 65세까지 내고 67세에 받는 거. 이러다 70에 받게 생겼어.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나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래 살면 우리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돈벌이로 하고 있는 직장이 지금은 로봇하고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AI가 발달하고 우리가 편리해져서 내가 로봇 청소기 쓰고 말 그대로 자동 시스템 사용할 때 편리한 거에 만끽하고 그 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직업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무슨 걱정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나? 자, AI가 배우는 속도가 빠를까요? 우리 애가 배우는 속도가 빠를까요? 그러면 학업이나 학습 능력 갖고 시장 경쟁 안에서 내 아이가 로봇하고 싸워서 이겨요, 져요? 100% 져요. 걔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리고 한 번에 수십 배의 속도를 가지고 맞서 해낼 건데, 그러면 내 아이는 더 어렵겠구나. 여러분들 주변에 예전에는 공장에서 기계로 돌아가는 것들, 생산시설의 기계화 자체가 편리함으로 느끼고 말았는데, 지금은 서빙도 누가 해요? 무빙 서빙하는 서비스업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배우자도 대체하는 거 아닐까 몰라. 저는 이 세대가 바뀌는 게 무서워요. 그 발전을 못 따라갈까 봐 겁이 나요.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이 정말 척박한 이 상황 안에서 먹고 살 게 있을까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나 의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적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 남일이 아니다.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새로운 수입원과 경쟁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자, 잘 살 수 있는 대안 모두에게 필요해요. 저한테만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모두에게 필요해요. 평생 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온전하게 잘 살아가야 되니까. 특별한 대안들을 가지길 원하죠. 우리에게 돈 버는 수단, 직업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직업을 자체를 평생 내 노년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직업. 평생 나의 가치를 계속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리고 수입이, 제가 가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비애가 생겼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살아요. 특히나 직장 생활, 아까 우리 수입 활동하는 시기 있죠. 30대부터 50대까지.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30부터 50대까지 직장에 갈아부어요, 안 갈아부어요?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갈아붓습니다. 야근 밥 먹듯이 하고 생존을 위해서 거기서 갈아부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가치가 제로가 되죠. 근데 인생을 두고 보면 한 20년을 내가 열정과 젊음과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건데, 10대, 20대는 준비하고 30대, 40대 추수하고 60대, 70대 누리고 가야 되는 삶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다시 그때부터 사회 초년생으로 나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 한 분야 20년 이상 하면 장인이고 프로인데 그 가치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오늘 하는, 자, 우리 앞으로 매일 늙어가고 매일 죽어갈 거거든요. 더 생산 가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계속 나이 들어지고 나약해지고 낮아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계속 수입이 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쌓여서 시간 안에서 꾸준히 보상받는 일,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는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소득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인생을 바꾸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을 선택했었냐면 제 시간을 갈아 부어서 돈을 버는 방법, 노동 수입을 했었죠. 쓰리잡을 하면서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근데 3시간 이상 안 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 돈 더 벌겠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이 내 시간과 노동을 갈아 부어서 대가로 받는 거다 보니까 더 큰 수입은 한계적, 물리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수입은 내가 일할 때만 나오는 수입인 거예요. 일회적인 수입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노동 갖고 벌어가나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나요? 삼성의 이건희도, 현대의 정주영도, 워렌 버핏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한계적인 시간과 노동을 갈아버서 돈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리고 돈에 대한 성격이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회적이고 한계적인 소득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고 그 돈을 만든 그 재원 자체가 재산이나 자산으로 인정받고 권리로 평가받고 있는, 내가 이룬 걸로 대대손손 평가받는 그런 성격의 돈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자산소득이라고 하는데, 자, 건물 사라지지 않죠.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사면 내가 꾸준히 죽을 때까지 임대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종자로 해서 은행 이자 받는 거, 돈이 사라지지 않죠? 추가로 그 돈이 일을 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의 재능, 책을 쓴다거나 음악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든 노력이 꾸준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회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지 않고 제한된 게 없으니까 한계 없는 수입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안 좋은 상황과 늙어갈 상황과 이런 상황에 맞췄을 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 수단이 노동 수입이다. 그러면 노동 수입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아프거나 다치거나 늙거나 병들면 또는 사회에서 버려지면 이 수단은 끊긴다. 그럼 내 생계는 위험하다. 그러면 나는 소득의 성격이 다른 것도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자산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라 그래요. 워렌 버핏이 뭐래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일하기 싫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만들어지는 그런 소득의 성격, 이 자산소득을 가져가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수입을 찾아야 되는 거, 평생 먹고 살 것들을 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수입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수입 찾는다 그랬어요? 자산소득의 형태.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건물 살 수도 없잖아요. 재능도 없어, 음악도 짓지도 못해. 그런데 제가 이 수입원을 찾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한번 접목시켜 봤더니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자산화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적 자산. 그래서 내가 경험적인 정보를 자산으로 내가 소개해서 유통자산을 만들어내면 그게 나한테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거고요. 또 어떤 위기가 와도 변화에 대응하거나 변화에 좌지우지 안 되는 거, 가치가 변하지 않는 아이템들. 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행 타거나 트렌드 있는 일들은 그게 유행의 끝물인지 첫물인지 알 수가 없더라. 근데 본질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욕구, 건강하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이런 욕구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가치에 기회가 있고 시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도 없는데 큰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는 나한테는 평생 일어날 수 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형태의 수입원을 선택할 것. 4번째는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봐야 돼요. 돈이 도는 곳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서 잘 때까지 돈 써요, 안 써요?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서 기초적인 소비는 앞으로 더 시장이 늘까요? 줄까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씻고 닦고 하는 것들 하루 10번 닦지 않잖아요. 그쵸? 기본 횟수가 정해져 있어. 기본 소비가. 근데 그 기본 소비를 하는 거 갖고 돈을 벌려고 봤더니 그 기본 소비가 더 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본 소비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 그러면 그 시장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소비 시장 자체가 줄 거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시장이 딱 한계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령화. 오래 산대요. 60 살던 사람이 80을 살고 80에 100을 살면 그 나이 때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 추가로 소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소비, 요양에 대한 소비. 그래서 요즘 요양산업이나 건강산업, 웰니스산업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맞춰서 뜨는 시장 블루오션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본업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는 격리 생활을 하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유산화를 12년 전에 전업으로 시작했어요?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기본 생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수입을 부업으로 했는데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라는 건 누구나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운용할 수 있었을 때 기회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부업이나 투잡도 가능하고 자유롭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트렌드에 맞는 일. 요즘 저는 그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젊은 분들은요.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도 없지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오히려 MZ세대들 덕분에 기성세대들이 힘들다고. MZ세대들은 야근을 안 한대요. 자, 우리는 야근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시간이 지나서 야근을 안 해도 되고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 뽑아놨는데 얘들이 야근을 안 해. 그래서 가장 오래 야근하고 오래 일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잡이나 직업이 다음 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이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나 어떤 유통 안에서의 그런 변화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일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플랫폼 많이 들어봤죠. 공유 경제도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 SNS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의 변화도 이제는 우리가 총판, 도매, 소매 이렇게 거쳐 사는 게 아니라 SNS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소개해도 물건을 사고 내가 쿠팡 이런 데도 물건을 사고 유통에 대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완전 바뀌었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는 돈을 가장 많이 이 불경기다 어렵다는 이 상황에도 돈이 가장 많이 벌리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연결 모델이 있어요. 자, 이제는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생산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생산하고 판매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는 연결자가 돈을 벌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플랫폼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배달의 민족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배달의 민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 제공하는 건 배달 서비스를 라이더 갖고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 서비스를 직접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과 배달 라이더를 연결하는 중간 연결자 역할만 하는데도 이 배달의 민족의 자산 가치가 10조예요. 자, 또 대표적인 연결 플랫폼 뭐 있어요? 카카오. 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안에서 이 재계나 정계 안에서 우리 돈 많이 버는 사람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누구예요 이제? 김범수예요. 예전에 누구였어요? 이재용이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대기업,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실물 결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 업종의 그 대표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건은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는데 중간에서 문자 서비스 제공하면서 중간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만 하고 있는 김범수가 돈 버는 거 1위예요.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자, 김범수가 뭐래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돈 많이 버는 모델 누구 있어요? 백종원. 백종원이 음식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어요? 프랜차이즈에서 돈 많이 벌어요? 프랜차이즈에서.
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여러분들이 직장인의 한계, 수입의 한계 때문에 시작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점포도 필요 없으면서 학력이나 여건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15,000개의 직업 중에 유일하게 조건 없이 내가 사업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프랜차이즈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본점이 일단 맛집으로 성공해야 돼. 그리고 이 본점이 갖고 있는 소스를, 성공 모델을 매뉴얼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거를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늘려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 첫 번째 내가 먼저 모델로 성공을 하면요, 내가 했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스템 하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나 자체가 시스템이고 나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유통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게 되면 레버리지가 가능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의 기회가, 리스크는 없이, 투자도 없이 가능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네트워크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비 경험이에요. 내가 자본이 많이 필요한 큰 규모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내 경험으로 공유해야 될 때 그 자산은 내 경험적 자산이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나만 써봤으면 다이어트 제품밖에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제품을 다 써보게 되면 내 경험적 자산이나 자본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커서 규모 있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꽤 괜찮은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소비한 제품에 대한 가치를 진정성 있는 경험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 그 공유받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연결자로서의 수입을 창출해주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내가 배달의 민족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 개인이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들이 연결 갖고 돈 번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런데 앞으로 건강사업, 웰리사업이 뜰 건데 그 21세기의 플랫폼 하나만 가져가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당장 내가 지금부터 내 소비 경험만 공유할 수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1인 기업이 돼서 유통자산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은 경험과 공유가 생산수단이 돼서 자산소득을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권리 수입이에요. 내가 만든 유통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상속까지 가능한 소유권 비즈니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접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직업보다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직업인데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평균 연차 수입 비교해 봤을 때 몇 배가 더 많대요? 일반적인 직업보다 4배에서 5배 수입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회원 직접 판매업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업종의 자체가 전 세계적인 규모가 200조 원이 넘어요. 200조 원.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몇 조예요? 5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을 선도하고 끌고 가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를 봤더니 이 안에서도 수입이라는 게 발생할 거잖아요. 직접 판매업은 법적으로 수당이라고 해서 이익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부가세 포함하면 38.5%예요. 그러면 200조의 시장 안에서, 한국의 5조의 시장 안에서 단순 계산만 해도 2조 이상이 되는 시장이 이익으로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 시장에 리스크 없는 기회에 사람들이 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 전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왜 꼭 유산하여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직접 판매업의 매출 규모를 봤더니 전체 5조 중에서 몇 프로가 영양제예요? 51%. 더 커질 거예요. 과거에는 화장품이 더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질 거고, 2위가 뭐예요? 화장품이고 3위가 생활용품인데, 내가 사업 아이템을 한다고 하면 시장 규모 안에서 포지션이 큰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작은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유산하는 전 세계에서 이 시장 안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기업으로 선두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51%와 화장품까지 해서 73% 이상의 시장을 우리가 점유하고 스타트할 수 있어요. 기회 자체가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관련 지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평균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연간 8,000조 원이 건강 지출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얼마예요? 1년에 1인당 500만 원, 평균 40만 원, 50만 원 정도를 매달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건강식품 시장의 규모가 지금부터 앞으로 딱 10년만 봤을 때 몇 배가 성장해요, 지금? 5배. 사양산업이 있고 불경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대요? 무조건 5배 이상 성장한대요. 그럼 이 안에 기회가 있겠죠. 자, 전 세계 경제학자 중에 유명한 폴 제임스 필저가 앞으로 무조건 돈을 버는 백만장자는 웰리스 기업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나 인터넷 사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게 유사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철학이 명확하고 기업 가치가 명확하고 공신력이 있고 우수한 제품과 다양한 기준 조건이 있는데 이거에 부합한 회사를 선택해야지만이 우리는 사업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유산화는 창립자 자체가 전문가로서 진정한 건강이라고 하는 슬로건 안에 질병과 고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창립한 건강 기업이에요. 이미 30년간 25개국에 진출을 해서 우리 이번에 새로 오픈한 나라까지 해서 25개국, 인도에 진출했죠. 인도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그럼 시장이 커지겠죠. 중국이 오픈했을 때 그 매출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인도가 오픈했던 그만한 시장이 또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시간 안에서 유산화의 가치는 단순하게 확장만 된 게 아니라 30년 동안 25개국 안에서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이미 평가 가치가 다 인정받았다.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주식이 상장된 대기업으로서 기업 가치의 평가는 공시되어 있어서 우리는 늘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면서 비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단순 상장이 아니라 주식의 60배 이상 성장한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게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화에서 현재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을 관여하고 있는 인원의 수가 150명이에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 이렇게 연구진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땡땡땡땡이죠. 4글자인데.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연구진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도 판매가 돼요. 자, 연구진 150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이 연구진 연구할 그 연구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본사에 갔을 때 연구 개발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4년을 근무했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대요. 150명에게 더 아직 다 파악되지 않는 모든 미지의 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이 회사 본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과 시장 안에서 최고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비전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진의 수준도 미국 정부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할 때 연구 개발에 참여해야 될 만큼 가장 우수한 연구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공헌 활동과 기부나 나눔에 대해서도 최우선 실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익을 돌려주고 상생하는 걸 지키는 회사죠.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경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자본 자산은 뭐라고요? 경험이에요. 유산화에서는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 뉴트리션 제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화장품이 나오고, 그리고 체중 관리에 필요한 제품들이 나와요. 저는 이 제품을 12년 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이 제품의 증명입니다. 자, 잊어버리실까봐. 자, 오른쪽도 저예요. 멋있죠? 네, 제가 83kg 나왔었어요. 건강한 체중 관리 12년 동안 지금 괜찮죠? 앞에 서 있는 거 나쁘지 않죠? 네, 이 모습을 통해서 유산화를 건강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유산화를 증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유산화만의 독점적인 기술이 있어요.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양과 보호와 활력을 줄 수 있는 유산화만의 특허를 갖고 있는, 세포를 이해하고 세포를 위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고유한 차별성이에요. 자, 유산화의 제품은요,
원재료 수급부터 제조 공정까지 모든 것들이 국제 규격 안에서 관리 감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원재료는 뭔가요? 유기농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특정한 한두 가지의 제품이 농장에서 관리된 그 제품이 안전하겠어요? 전 제품이, 전 성분이, 전 원재료가 국제 규격 안에서 실험받고 인증받고 공증받아서 나오는 제품이 안전하겠어요? 후자죠. 유산화는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의약품 제조 설비 기준으로 식품 등급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로 제조 생산돼서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선택하고 드셔도 된다. 소비자는 이런 생산 과정과 안전성을 추구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더라. 자, 직접 갔다 왔어요. 생산시설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에어, 공기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었을 때 효과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의사나 약사들이 약을 떠나서 식품으로서도 효능 효과에 대한 것들 참고해서 보려고 보는 약전 안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게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능성에 대해서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12년 동안 유산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유산화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끔 제안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웰니스 산업 건강 분야가 뜨고 있는 만큼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총 1600개 브랜드 중에서 최고의 가치 평가와 품질 평가, 안전성, 생체 활성도 모든 것들을 넘버원 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계속 지속 가능하다. 또 하나, 이 브랜드의 가치로 정말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산호비부 병원은 단순하게 대체약 전문 병원을 넘어서서 비타민 요법과 생야채식과 중증 환자들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금 멕시코에서 활발하게 20년 넘게 임상이 나오고 있는 우리만의 병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갔을 때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유산화 비타민을 처방을 해줘요. 그리고 신체 리듬과 밸런스에 맞춰서 생활 안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 가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KBS 9시 뉴스에도 나올 만큼 유산화는 정말 필요한 전문성을 우리가 공시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먹었던 영양제인 거예요. 안 보이시겠지만 봉지를 다 뜯어서 여러분들 유산균 안에도 스티커가 붙어서 나와요. 만약에 유산화가 병원을 목적으로 마케팅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헬스팩 빡 박았겠죠. 본질적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중요한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화, 산호비부 병원 가면 유산화 로고 하나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기관에서 평가받는 데이터와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이 비즈니스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가치는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몸이 자산이고 기능을 검증하거나 증명해야 될 많은 선수들이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선택해서 섭취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도핑에 걸리지 않고, 만약에 도핑에 걸린다고 하면 12억을 지급 보증할 만큼 안전성에 대한 모든 테스트가 끝난 유일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업계 안에서 유산화의 가치는 계속 누적 성장률로서 평가받을 때 최 1위고요. 그리고 5년간의 기록에 우리의 매출은 계속 급성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업계에서 7위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에 6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위 6개 회사랑 제가 유산화 브랜드와 제품 가치를 비교해봤거든요. 성분, 함량, 흡수율. 자, 누가 1등일까요? 유산화. 1등하는 회사, 2등하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매출 3천억만 우리가 브랜드 바꿔줘도 지금 현 매출의 몇 배 이상 성장 가능해요? 3배. 단 한 브랜드만 브랜드 체인지 해줘도. 고객이 원하는 그 니즈를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엄청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소비하지 말고요. 내가 의식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내 주머니의 돈을 값어치게 소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시고 사용하고 좋으면 맛집 소개하듯이, 여러분들 식당 가서 맛집에서 나한테 뭐 쿠폰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서 먹어보라는데 안 먹으니까 답답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지랖 그렇게 떨고 계신데 우리 삶이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공유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품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게 있으면 경험을 공유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죠. 연구, 개발, 생산, 모든 것들, 모든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누가 한다? 회사가.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경험하고 공유하고, 경험하고 소개하고, 단 진정성 있는 경험, 정확한 정보 공유를 필수로 합니다. 자,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입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남편은 그 선입견이 3년을 갔어요. 3년의 반대를 하고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남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저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생각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유산화는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예요. 1,500개 직업 중에서 자격증 시험도 보지 않고 내가 전 세계 최고 브랜드를 건강 기능 식품을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판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일 많지 않죠. 의사 약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 브랜드를 내가 유통하는 거 이 기회 흔하지 않죠. 전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이 건강기능식품 무역하는 거 흔하지 않죠.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내 경험적 자산.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는 유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실 거. 그래서 2만 원에 해당하는 유산의 제품 정보, 사업 정보가 담겨있는 스타터 킷을 구입하십니다. 시험은 보지 않지만 그 2만 원의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그 내용은 약속입니다. 정확한 정보. 자, 또 하나 경험을 공유해야 되는 일인데 써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마케팅 권한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투자는 자본 투자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 정도에 되는 경험치를 갖고 있으면 소규모로 비즈니스 활동을 당장 시작하실 수 있고 100만 원 정도의 경험치를 6주 안에 하게 되시면 세 가지 우리가 어차피 커피숍도 5평짜리보다 15평짜리가 테이블 회전수가 많아서 수입이 더 되는 것처럼 좀 더 규모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누구나한테. 학력, 경력 다 따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비즈니스 기회를 나의 경험을 정보로 공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A한테 소개하면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소개 이런 식으로 그 경험이 나의 유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맛집 가면 줄을 나래비로 쓰는 것처럼 이 소문은 계속 흘러가서 유통 라인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유통이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내가 전달한 경험으로 진행된 모든 유통에 대해서는 누구의 자산으로 인정해준다? 나의 자산으로. 기업은 마케팅을 이제 연예인한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긴대요? 실제로 경험이 있는 사람. 김혜애가 쓴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김혜애처럼 예뻐지지 않는다는 정도는 다 알죠. 자, BTS 광고료가 1년에 얼마래요? 600억. 김수현 얼마래요? 300억. 그거 필요한 돈이에요? 쓸데없는 돈이에요? 쓸데없는 돈. 그 돈 여러분들 내신 거예요. 그거 다 물건가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매를 일으키는 건 진정성 있는 경험. 옆집 언니가 얼굴이 반딱반딱해졌어. 옆집 언니가 83kg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 사 먹어야지 BTS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경험으로 유통의 시작이 되고 그걸 시작으로 유통 라인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유통 자산이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유산화의 프랜차이즈 오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유통망을 넓혀가시는데 자, 넓혀가시는 방법은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라인을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최소 두 팀을 만들게 되면 내가 경험적 자산을 돈으로 환산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유통라인을 만들면 그들이 쓴 제품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왜 포인트로 환산해줘요? 전 세계가 원서버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필리핀에서 먹는 것도 저한테 올라옵니다. 거기는 페소거든요. 자, 뭐 미국에서 먹는 거 달러도 저한테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원화로 계산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제품에 포인트를 했다가 그 포인트를 누적해서 각 나라에 있는 이런 사업자들한테 그 나라의 원화로 환산해서 주급 단위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공유된다. 또 하나 이 포인트 공유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구매한 거에 누가 영향을 줬을까요? 이 사람의 경험적 정보가 영향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소비는 누가 영향을 줬을까요? 이 사람의 경험적 정보가 줬겠죠. 그래서 이 라인 안에 연결된 사람들은 그 유통활동이 기여했다고 보고 이렇게 포인트가 함께 공유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할 때 아까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느낌 별로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이유가 과거의 유통 모델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왼쪽에 있는 회사는요. 자, 오늘 가입한 리더님한테는 리더님이 20만 원을 팔게 되면 3% 계산해서 6천 원 드릴 거고요. 저처럼 직급이 있거나 오래 가입한 위에 있는 사람은 20만 원 팔면 21% 계산해서 4만 2천 원 7배를 줄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더러워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합리성이 떨어지죠. 직급에 따라서 내 노력이 다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평가해서 직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거나 매출 양에 따라서 구간에서 차등해서 주면 무리하게 그걸 맞춰가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유산화는 오늘 가입한 분이든 내일 가입할 분이든 과거 10년 전에 가입한 사람이든 누가 똑같이 동일 비율로 20%를 준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작한 내가 손해난 느낌이 안 드는 거. 여전히 나한테도 기회가 존재하는 거. 예를 들면 저는 유산화 몇 년 차예요? 12년, 13년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유산화 코리아가 몇 년이죠? 20년. 유산화 미국은요? 30년. 장담컨대 제가 유산화 전체 회원들 다 합쳐서 25개국의 회원들 합쳤을 때 최소 30위 안에 들어갈걸요? 이제 12년밖에 안 한 사람이? 장담컨대 유산화 한국의 20주년인 이 시장 안에서 최소 제가 한국에서 5위 안에 들어갈걸요? 10년밖에 안 한 사람이? 기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회가 균등하다는 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내가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 수당 구조에 맞춰 사재기 하는 회사는 없어요. 사재기를 조장할 수 있는 플랜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플랜 자체를 배제했다. 자, 그리고 이 사재기 하는 방법들 중에서 위험 리스크가 됐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 한 내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사라지는 거. 오늘 내가 분명히 19만 PB를 팔았는데 20만 PB가 안 된다는 이유로 제로로 돼버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까짓 거 10,000포인트 채우지 뭐. 이러면 사재기 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오늘 혹시 내가 지급받는 기준이 만약 지급 기준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지급받고 남은 금액까지도 남은 게 어떻게 되죠? 2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력과 보상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인정받는. 자, 내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번다 그랬어요? 나로부터 2개의 통날을 만들어 갈 건데 조금 더 기회가 많은 3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저는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뚱뚱해서 다이어트 2달치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회를 조금 더 큰 걸 받았어요. 안 뚱뚱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3비즈니스 센터를 받은 상태에서 나에게는 내가 운용미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투라인 만들어서 한 코드를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모든 길을 다 가져도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하실 미션이 뭐라고요? 나로부터 단단한 2개의 유통라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투라인이 완성되시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매월 죽을 때까지 월 700만 원 여러분의 통장으로 매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700만 원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가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걸 월세로 받아가려고 하면 자산소득 성격이 임대소득 안에서는 14억에서 25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건물주가 월 700 받아가십니다. 자, 이번 세기에 내가 14억짜리 건물 가질 수 확률이 있다. 없어. 이번엔 글렀어. 근데 유통라인 2개를 잘 만들면 자산소득이 있는 건물주처럼 매월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금액처럼 매월 700이 들어온다. 이게 나한테는 확률적으로 더 와닿았어요. 이 2라인 만드는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12년 지켜봤더니 평균 2년. 길면 5년도 걸려요. 근데 문제되지 않아요. 자, 5년 동안 14억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저는 얼마나 걸렸어요? 7개월. 7개월 동안에 건물 하나 14억짜리 세운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세워봤더니 세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2개 라인을 완성하고 나면 700짜리 됐어요. 자, 이제는 내가 직장 생활 안에서 남이 나한테 평가해주는 그 월급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성실하게 내가 기회를 잡아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 인생 바뀔 수 있다. 3시간밖에 안 자면서 살았는데 내가 인생 바뀌다는 비전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죠. 자, 하나의 가게를 완성시키고 나면 700만 원의 그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 또 줍니다. 프랜차이즈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의 가게를 메이드하면 그 성과를 인정해서 2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이 저는 프랜차이즈 5개가 됐겠네요. 이 상태에서 놀지 않고 한 라인을 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개 라인이 완성되면 하나의 가게가 완성됐다고 보는데 하나만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룬 걸 인정받아서 추가로 800만 원이 더 생겼습니다. 건물 14억짜리 또 올렸네요. 또 기회가 2개가 더 주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놀지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900만 원이 됩니다. 보너스까지 해서. 그러면 이 4개 라인 완성을 시키면 월급 2,400, 연봉 3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고 싶어요? 자, 평균적으로 이 4개 라인 만들어서 에메랄드 가시는 데 있어서 한 짧게는 5년. 자, 직장생활 지금 5년 이상 하신 분. 연봉 한 3억씩 버시죠? 이런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노동의 가치를 내가 정할 수 있고 그 시기도 내가 정할 수 있다. 저는 정확하게 4개 라인을 만들면 2,400이 아니라 3,200 정도 되거든요. 그 4개 라인 만들면 다이아몬드 직급이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가 2년 8개월 만에 갔어요. 2년 8개월 만에 건물 몇 개 세웠어요? 4개. 자, 유산화가 가지고 가는 가치는요, 나의 가능성,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 그 시간과 속도는 내가 정한다. 자, 전문대밖에 나오지 않았고 배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기 뭐라고 했어? 성실한 애씀과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삶을 구현하는 거. 이렇게 부여받은 새로운 가게들 또한 새로운 건물로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 가게들을 내가 다시 누구 밑에서, 나와 함께 했던 팀원들과 함께 소비했던 내 가족들 밑에서 내가 새롭게 소득 활동을 하면 내 소득이 늘어나면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무한대로 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유산화는 직급이 소득이에요. 소득이 직급입니다. 그래서 무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몇 개의 가게를 완성시키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이 모든 기회나 사업적인 라이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소비는 뭐냐면요, 집에 있는 것들 무식하게 쓰지 말고 의식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30에서 50만 원 내 생필품 바꾸고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의사 약사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유산에서 다 해주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마케팅만. 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저도 시작은 혼자였지만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함께해서 서로 보완적 관계 안에서 상생하면서 함께 마케팅의 완성을 높여갔더니 큰 팀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는데 사람 장사하거나 사람 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일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잘 되게끔 도와야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해서 이 사업에 가입을 시키는 게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훌륭한 마케터가 되게끔 하는 거, 이 사람이 돈을 벌게끔 하는 거, 그때부터 내 소득이 시작돼요. 이 사람이 돈을 벌면 나한테 15%의 보너스가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이분을 100만 원 벌게 할까요? 1000만 원 벌게 할게요? 자, 제가 100만 원 벌어도 이분 1000만 원 버는 게 배가 아플까요? 1억 벌었으면 좋겠죠. 사회에 이런 구조 안에 이런 수입 형태 없습니다. 타인을 잘되게 도우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요. 1년에 3번, 4번 이상 여러분들의 성과를 오롯이 인정하는 추가적인 여행 혜택이 주어져요. 그리고 수입의 기회나 제공하는 타이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누려보세요. 회사에서는 주는 거니까. 챙겨가는 자의 몫이에요. 유산화에서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아가시는데, 야, 이번 주 주급이 5만 원 미만이었다. 손. 주급 5만 원 미만 받아봤다. 제 첫 주급이 46,000원이었어요. 자, 이 첫 주급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못하십니다. 내가 통장에 주급으로 46,000원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 얼마를 예치했어야 되는 거예요? 1억. 1억 예치했을 때 내가 자산적인 이익으로 이자 받는 걸 52줄 나누면 얼마예요? 47,000원. 1억 없어도 매주마다 46,000원 들어오면 여러분들 자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자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급과 상관없이 수입을 챙겨가시면 좋고, 아까 생각했던 이런 생각 주머니들 기억하시죠? 자, 사재기라던데 실적 2월 시켜드리고 무리하지 않게 사재기하실 필요 없고요. 불법 피라미드, 스폰서가 밑으로 들어가서 도와줘요. 어제는 스폰서가 오늘 파트너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파트너 스폰서가 밑으로 내려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잘해주세요. 함께 일하는 거죠. 먼저 시작하면 돈 버는 건가요? 순서 상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30년 하는 사람이 1등 해야죠. 그렇죠? 자, 똑같이 일한 만큼 더 받을 수 있고, 투자금 많이 드는 거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내 소비만 바꾸자. 사람을 잃어요? 사람을 키워야 돈 돼요. 사람 키워야 돈 돼요. 자, 어떻게 돈 버나요? 사람을 돈으로 안 보고 사람을 키울 마음, 남에게 뭘 더 줄 생각하시면 돈 버십니다. 파는 일이에요? 아니요. 정보를 주는 거고 제안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일이에요? 선택하게 제안하는 일인 거예요. 무지한 사람을 깨워주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보상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죠. 유산은 이 모든 게 가능한 구조고요. 제가 총 12년의 누적을 어제 밤중에 이렇게 해봤어요. 금액을 다 명시했었는데 사실 금액을 지웠어요. 사행적이라. 그래서 총 12억 동안 얼마 벌었어요? 정확히 이거 1원도 반올림 없이 67억 벌었어요. 12년을 나눠보세요. 그럼 평균 1년에 얼마 번 거예요? 근데 제 첫 시작 저 2011년도 얼마 벌었는 줄 아세요? 1680만 원. 그 시작으로 해마다 매일 내 노력과 열정과 애씀이 시간에서 쌓였기 때문에 그 소득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내 젊은 시간, 열정, 내 애씀이 다 해마다 쌓여서 해가 거듭할수록 내 자산적 가치는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1년 차에 내 소득이 달랐고요. 그 1년의 노력이 쌓여서 그 다음 연차수에 내 자산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12년의 자산이 쌓여있어서 그 자산으로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내 지난 시간의 보상과 노력으로 죽을 때까지 권리 습을 만들게끔 저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제가 더하면 더 받는 거예요. 어제까지 노력은 오늘 받는 돈이 될 거고요. 오늘 노력은 내일 받는 또 돈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저도 사실 부업으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유산화가 처음에 그 1680만 원 그 1년 차는 저에게는 부업의 시간이었어요. 잘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고 빨리 받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됐어요. 왜? 기본 소득도 필요하고 직장도 다녔어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노력을 했어요.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도 했었고. 근데 여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20년의 전문성이 정리되고 농축된 여러분들의 족보가 있어요. 비즈니스의 매뉴얼이 있고 노하우가 농축된 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어서지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오늘 가입한 분도 초급, 중급, 고급 저희가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 가입했다고 초급 아니에요. 오늘 가입하셔서 내가 고급까지 마스터 하시면 여러분들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급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성장은 빨라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이 모두에게 부업자분들이 특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해내실 수가 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에서 방향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삶의 멘토와 비즈니스 방법과 많은 롤 모델과 저의 선생님들이 생겼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저의 스폰서님이고 유산화를 가치 있게 20년 동안 이 한국에서 제가 유산화를 만날 수 있게끔 지켜오신 저의 은인이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인이시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저는 비즈니스를 배우고 이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멤버십들은 유니스타즈를 끌고 움직이는 모두의 성공 무대인 다이아몬드 멤버들이세요. 저는 이분들과 연결해 있으면서 내가 몰랐던 거 하나씩 배워가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자, 사진이 또 나왔네요. 당황하지 말고 적응하자. 자, 미안해요 파트너 사장님들. 자, 이게 미국 컨벤션 처음 갔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곳을 왜 갔냐면요. 자꾸 웃지 말고요. 자, 여러분, 자, 미국이란 곳을 왜 갔을까요? 저한테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요. 제 선택이 중요했고 긴급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확신과 내가 어떤 그 느낌을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미국을 처음 가게 됐을 때 애들 3살 5살짜리를 데리고 돈 500을 들여서 12박 14일짜리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저희 파트너들 좌청룡 500골 둘을 데리고 갔어요. 저희 첫 번째 파트너, 두 번째 파트너를 데리고 갔는데 이분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심장이 뛰어서 새벽에 띵띵 부은 얼굴로 잠이 오지 않아서 그 호텔 주변을 배회했던 사진이에요. 보고자 하면 보이고요. 보고 나면 심장이 뛸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들 셋이 어떻게 됐어요? 다 백만장자가 됐어요. 자, 이분이고요. 자, 더 부러운 사람 하나 나왔어요. 자, 이분은 저희 남편이고요. 저희 파트너들 사이에서는 이순신 스폰서님입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애칭이 이순신 스폰서님입니다. 자, 이분은 몇 년을 반대했다? 3년. 자, 맨 왼쪽이 3년을 반대하다가 골드가 됐을 때 저한테 제가 매달 500만 원이 꾸준히 줄 때까지 들어온다고 했더니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며 돈이 500만 원씩 들어오면 뭘 하고 싶냐고 했더니 골프는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골프 빨리 하지 왜 안 하냐고 했더니 돈도 많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500만 원 받은 거 갖고 클럽을 사줬어요. 클럽만 사주고 연습장을 안 끊어줬더니 어디서 판때기를 주셨다가 자, 우리 논바닥이거든요. 로스볼 구에다가 깨진 바가지에 20개씩 놓고 저렇게 연습하는 그때 그 삶이 있었더라. 불과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골드 됐을 때 타임이니까.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삶이 바뀌었냐면요. 뭐 주에 매일매일 골프를 쳐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차를 저희 마이바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인생의 차의 끝판왕은 마이바라고 하면서 그걸 뽑으셨어요. 누가 사줄게요? 내가 사줬어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묻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의 꿈과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변환자가 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저는 여자 팔자 뒤웅박 싫어요. 남자 팔자 뒤웅박. 근데 우리 신랑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후원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제가 유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아마도 최근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20년의 공무원 생활, 7급 공무원 생활을 접고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었어요. 오빠는 하고 싶은 게 뭐야? 하고 싶은 거 많지. 근데 왜 안 해? 시간이 없어서. 왜 시간이 없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빠 버는 걸로 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근데 신랑은 싫었어요. 그게 가장으로서 책임도 있고 안 그만두겠다는 걸 한 2년을 설득해서 20년 채우면 연금 나오니까 죽을 때까지 버는 거 다 해놨으니까 자산소득 만들었으니까 그만둬도 된다고 내가 설득해서 퇴직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42에 인생에 퇴직을 하고 났을 때 저희 신랑이 퇴직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가 쉰후이가 7이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팔자에 있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날 때까지 난 게 우리 신랑이에요. 아들로서 여기 아드님들 계시지만 부모님과 온전하게 6개월 동안 막 시간 보내신 적 있을까요? 없겠죠. 밥도 먹고 뭣도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셨어요. 근데 그해 12월에 우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유산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신랑에게 시간적 자유를 선물했던 그 타이밍이었는데 그 시간적 자유가 그냥 일반적인 시간적 자유가 아니라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간적 자유였고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2년 6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2년 6개월의 시간을 우리 신랑이 어떻게 보냐면 매일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신랑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문 오신 유산이나 임직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두고 내가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나한테 선물해준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산에 있다고. 저는 유산을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도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거. 자,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인데요. 저희 딸이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취미 활동만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요. 저희 딸은 재능이 없고 성실함이 있는데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하고요. 저희 아들은 재능이 있는데 성실함이 없이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로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그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행복이 됐고요. 저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겠죠. 아버지를 일찍 열고 이제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니를 평생 죽을 때까지 사실 우리 엄마가 철이 없어요. 철 모르는 엄마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부양할 수 능력 있으면 짐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엔 짐 같았어요. 솔직하게. 이걸 내가 왜 책임지고 가야 되는. 근데 지금은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마 어제도 전화 왔어요. 이빨 해야 되니까 돈 보내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는 저희 남동생과 올케예요. 저희 집에 귀한 선물이 우리 올케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는 해피바이러스거든요. 우리 올케와 함께, 남동생과 함께 이 유산화 비즈니스 같이 하고 있어요. 좋은 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여기 계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왔다는 건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함께 행복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족들 안 좋은 거 시키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챙겨가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도 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내가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서 주변도 돌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찾아가는 것도 유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산에서는 특별한 여행을 많이 보내줘요. 그런데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행을 갔겠어요. 근데 여행 안에서 또 비전을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이번에 페루 여행을 갔는데, 페루 여행을 가면서 일정보다 한 일주일가량을 더 공항 사고 때문에 더 머물러야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프로모션 여행을 하게 되면 비용을 최소한 줄이려고 사고가 있거나 변수가 있으면 호텔을 옮겨간대요. 근데 유산화에서 그 여행은 다이아몬드 트립에서 최상의 여행이었거든요. 유적지를 호텔로 쓸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그 자체를 그대로 계속하는 걸 보고 오히려 가이드가 비전 받고 갔어요. 또 하나, 이번에 그리스 여행을 갈 때도 전세기를 통해서 산토리니를 갔었거든요. 특별한 경험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애쓰고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이 회사는 아끼지 않는구나. 이 회사는 내가 더 심장 뛰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구나. 이 모든 비전이 아마도 한 분의 생각으로 계속 지켜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언츠 박사님은 참 소박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선택했던 이유도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찍 본인이 부모님을 병으로 잃고 났을 때 그 허망함과 그 슬픔을 다른 이가 겪지 않게끔 하고 싶은 그런 이타심과 배려가 아니었나 싶고 인류애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비전이 가슴으로 닿습니다. 누가 질병과 고통 없는 세상을 말겠다는 이 비전을 처음부터 공감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경제적 건강 모든 것들을 이걸로 가능하게 이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유산화의 미래를 봅니다. 당장 오늘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인생도 내 시간도 충분히 유산화에 또는 다음 세대까지도 저는 우리 딸에게 물려줄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지가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경영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또는 이번 행사 안에서 경영진들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케빈 게스는 유산화와 30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 말단 직업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수성과 완벽함은 다르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보낸 30년의 과거도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미래도 가장 최고로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자부심으로 내 인생의 30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운데 새로 부임하신 우리 그래요. 짐 브라운이요. 짐 브라운한테 이르지 마세요. 이름 기억 못하는 거 이르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에 그 행사 안에서 무대에서 세 분이 스피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 인터뷰하듯이 했던 행사가 있는데 짐 브라운 아들한테 짐 브라운이 물어봤대요. 너는 커서 뭐 할래? 그때 11살 아들이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요. 유산화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짐 브라운이 울어요. 내 아들이 물려받을 이 유산화. 그래서 짐 브라운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것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향한 마음처럼 이 경영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소신을 밝히고 그런 경영 이념을 가져가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비드 머램도 유산으로 벌써 한 15년째 같이 하고 있는 경영진인데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무얼 도와주면 되겠니? 이번에도 2,000명 이상의 직원이 너희를 도울 거다. 네가 원하는 삶을 응원할 거고 그 목적을 도울 거다. 이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경영진이고 회사이고 방향입니다.
유산하는 앞으로 100만의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갈 거고요. 우리의 비전은 다음 세대도 이어질 거고 그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단 방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제가 12년 동안 유산화를 경험한 제 경험적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산화를 한 가지 마음으로 합니다. 유산화는 이제 저한테 단순하게 업이 아니라 제 인생과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유산화 사업을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황을 바뀌길 원하고 삶의 많은 상황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말고 내 배경과 상태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들 삶을 두려움에 내려놓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비전으로 가슴 뛰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산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